2020년 수익 최강자를 가리는 마지막 메인 이벤트 최강자 결정전. 누가 가장 주식을 잘하는가? 주식 왕전. 네, 진행을 맡은 저는 장유리나. 한예진입니다. 뜨겁고 치열했던 본선이 지난주 끝났고요. 이번 주는 이제 결선 진출자들의 스페셜 방송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리나 씨, 이제 정말 주말만 지나면 결선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설레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결선을 앞두고요. 이번 주 결선 진출자들의 스페셜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는데요. 어느덧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붉은 금요일입니다. 맞습니다. 자, 결선 라인업의 퍼즐을 완성시킬 3명의 전문가는 누구일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왕정 결선 진출자 4인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A조 1위 단타장인, B조 1위 파라오 전문가, 그리고 A조 2위 리더스탁, B조 2위 행복펀드 전문가가 결선에 올랐고요. 이외에 지난 수익률 대회 우승자인 급등이 대표 전문가는 결선에 선착됐습니다. 네, 주식왕전 본선 패자부활정 최종 순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 이제 마지막 티켓을 잡은 분들인데요. 수익 잘 나면 형님이죠. 바로 주식 형님 선택한 종목들이 모두 누적 수익률 5.48% 기록하며 1위로 올라왔고요. 조각 같은 수익률을 창조한 다비드 전문가와 그리고 주미남 전문가가 이 결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전문가님들은 아쉽게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게 됐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패자부활전 결선 진출자 3인이 확정이 됐습니다. 1위는 주식 형님, 그리고 2위는 다비드 전문가, 3위는 주미남 전문가로 각각 누적 수익률이 5.48%, 5.07%, 그리고 0.84% 이렇게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주식왕정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결선 진출자들의 특별 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대박친구 주식왕전 숫자 3을 입력을 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결선에 진출한 3인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는 그럼 오늘의 라인업을 완성시킬 분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주식왕전 오늘의 라인업입니다. 먼저 패자부활전 1위로 결선에 진출합니다. 주식 잘하는 사람이 형님이야, 주식 형님. 네, 이에 맞서는 조각 같은 수익을 위한 다비드 전문가님 패자부활전 최종 2위로 올라오게 됐네요. 네, 두 전문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형님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유진 씨, 네. 우리 박수를 먼저 하고 시작할까요? 박수요?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패자부활전에서 또 이렇게 올라오시게 됐네요. 아, 드디어 예선전 끝난 겁니까? 네, 예. 주식 형님 오늘 또 이 패자부활전 1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소감할 말씀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아, 이제 또 다른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건 좀 뭐 방송용 한번 멘트였고요. 네, 사실 저는 이 수익률 게임 여기 지금 했을 때 초반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니, 너무 급하게 왜 달려가냐, 네. 예선전 때. 어차피 다 다시 만나게 될 건데. 맞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결국에는 우린 포장지를 하나 뜯었을 뿐입니다. 네, 호빵 안에 포장지를 뜯은 거예요. 호빵 안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예요? 아, 네. 저번에 저랑 방송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네, 납니까?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먹기 위해서는 그냥 본격적인 찐게 이제 올려놓고 해야 되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재밌을 것 같고 지금 앞에서 우리 이제 그 다른 전문가님들 너무 이렇게 달렸는데 이제 지칠 때 됐죠? 네. 아니 근데 저희 VCR 항상 보면은 주식 형님이 뭐 금리빨 빼고 뭐 하자 뭐 이런 멘트 하시는데 그 금리빨에 대한 이야기는 또 뭔가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어요. 원빈을 따라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아, 저 뭐 그런 것도 오해할 수 있는데 저는 항상 뭐 온라인 공개 방송에도 그렇고 노란투바니 항상 똑같습니다. 일률적인 몇 년 전부터. 네. 그러니까 우리 주식으로 수익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사자. 저 예전부터 항상 금전파사였어요. 저는. 금전파. 네, 금사자. 네. 아, 그래서 그래서 금리빨을 금리빨. 왜 빼요? 금리빨을 심어야죠. 아니 저 금리빨을 빼면 안 되죠. 금리빨 네. 빼자고. 제일 비싼 걸 어떻게 빼요? 싼 걸 빼야죠. 아니 근데
그 VCR에서는 이제 금리빨 빼서 이제 부시에 이제 추미할 수 있는 자금 만들자 이제 뭐 그런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추매를 네. 위해서. 그럼요. 아, 네. 그런 의미가 네. 숨어 있었네요. 깊은 의미였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저 다비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다비 네. 전문가님 저는 사실 진짜로 다비 전문가님이 결선에 올라올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꿈을 꿨거든요. 어떤 꿈이요? 다비 전문가님 결선에 올라오시는 꿈을요. 갑자기? 네. 아, 감사합니다. 몇 하는지 꿈 안 꿨어요? 그거는 결선에서? 살짝 기억이 안 나요. 꿈이 조금 앞부분만 기억이 나잖아요, 원래. 네. 근데 결선에서 본 것 같아요, 다비 전문가님을. 아, 꿈은 반대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약간 좀 불안한 느낌이 살짝 좀 드는 것 아닙니다. 같습니다. 긍정의 기운을 제가 드린 거예요. 제가 진짜로 꿈에서 네. 다비드 전문가님 봤는데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비드 전문가님 결선에 올라올 것 같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뵙게 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좀 있다가 좀 패자부활전에서 또 이제 좀 종목들이 또 잘 움직여주고 해서 좀 운이 좋게 좀 올라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이번에는 올라온 김에 좀 약간 좀 진지한 마음으로 좀 최선을 좀 다해봐도 좋을 것 같고 약간 드라마가 이제 좀 원래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보다는 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또 드라마들이 또 재밌거든요. 그게 더 재밌죠. 그래서 또 오늘 또 시작을 또 새롭게 하면서 좀 새로운 드라마를 좀 써봐도 굉장히 좀 멋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출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런 두 전문가님이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제시했던 네.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짧게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80개 중에서만 네, 고를 수가 본선에서 제시가 되었던 80개의 종목 안에서만 선택을 했어야 하는데 주식 형님을 보니까 정말 뚝심 있는 남자예요. 오로지 주식 네 형님. 종목만 멋있다. 저는 하나만 이런 느낌이 갑니다. 듭니다. 네, 저는 하나만 갑니다. 본선에서 제시했던 주식 형님의 종목 세 종목으로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하셨습니다. 신테카바이오, 투비소프트, 자이글 이렇게 세 종목을 제시해 주셨는데 짧게 리뷰를 한번 들어볼까요? 짧게 한번 보면 사실 뭐 그 왜 종목 이렇게 안 가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 주식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제 뭐 순환매가 보유한 종목이 빠르게 가냐 아니면 좀 약간 시간이 걸리면서 뒤늦게 가냐 이 차이입니다.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종목들로만 제가 편입을 해놨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뭐 타이밍상 문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화면을 잠깐 보시고 이야기해드리면은요. 네.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만 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라고 묻냐면 지금 뭐 급등이 한번 나와준 이후에 지금 대량의 거래량들이 발생이 되고 네. 그 이후에 거래량 없이 가격 조정만 지금 현재 나와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급등 패턴을 가지고 있는 자 2차 파동이 대파동 중에서 2차 파동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제가 이 종목을 편입을 해드렸는데 2차 후에도 또 편입을 했다라는 것은 이 종목을 왜 파냐? 1월 달에도 재료가 있고 12월 달에는 분명히 제약바이오주가 가장 핫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오늘 장 끝나고 공시가 이제 의미 있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국가정책과 같이 코로나 치료 후보 문제로 개발하고 있었는데 자 특허권은 전부 다 이제 양도를 받았죠. 자 그럼 이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제 후보 문제로 개발 안 해도 돼요. 다른 다국적 기업에게 판매를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테마가 있는 게 뭐예요? JP 바이오 컨퍼런스 때 이 AI 플랫폼이 가장 주력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JP 바이오 컨퍼런스 때 주제가 뭐예요? 물질 전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자 포커스를 맞춰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물질 전달 결국에는 이 약제라는 것 자체가 직접 항암 부위, 이 암세포 부위에 직접적으로 다른 세포들, 조직들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냥 그 부위만 작용시키는 자 이런 약제들이 우리가 핫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신테카바이오는 그 중에서 가장 최대한 적임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오늘 상승이 나와졌습니다. 상승이 나와졌는데 바닥 부근에서 거의 뭐 5,500만 주 이상 거량이 대폭발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됐죠. 이렇게 발생이 됐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 전환 시점의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뭐 거래 없이 가격이 뭐 조정이 준다거나 다시 한번 뭐 횡보구간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미 어느 정도 매수세가 크게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 들어왔죠. 이미 첫 번째 때 한번 들어오고 두 번째 들어왔는데 자 결국에는 이 추세 전환을 완벽하게 전환시키는 시그널 신호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계속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본선에서 신테크 바이오 외에도 뭐 투비소프트, 자익을 들고 가면 좀 우승에 대한 가능성 좀 있을까요? 아, 저는 이 세 종목을 또 들고 오고 싶습니다. 아, 정말요? 또 들고 오고 싶은데, 자, 요즘 최근에 또 콜드체인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핫하게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백신을 운반하는데 우리는 뭐 드라이 아이스, 그다음 냉장 창고 보셨죠? 냉장 네. 탑차라고 하죠. 자, 이 탑차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상온에 보호하면 말 그대로 이제 이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온도를 지켜줘야 되고 충격도 흡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달에 이제 뭐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긴급 승인되면서 이제 이 관련주도 굉장히 올라갔는데 이 시세들 자체가 완전히 또 끝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상반기 때죠. 뭐 이번 달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반기 때 추가적으로 긴급 승인될 가능성 약제 백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존슨앤존슨과 그 다음에 노바백스, 그 다음 뭐 일라일리가 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추가적으로 그 긴급 승인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두 개 회사에서 먼저 전 세계적으로 공급량이 굉장히 딸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백신을 한번 접종을 받을 때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매년 맞아야 돼요. 그렇다고 매년 한 번만 맞는 게 아니라 뭐 한 두 번, 세 번 확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네네. 관련해서는 또 네. 다음 달 상반기 때도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형님, 본선 1위를 하신 파라오 전문가님은요.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이제 제로 소멸로 매도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 파동이 한번 나아졌잖아요. 오늘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파동 한번 나아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쉰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 파동을 우리는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게 내년 상반기라는 거죠. 아. 이번 달은 아닙니다. 이번 달에는 매도하는 게 좋지만 다음 달로 봤을 때는 또 다른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매도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네.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는 게 뭐냐면 아.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이미 그 이번 주에 한번 상승 파동이 전고점을 갱신하면서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패턴도 똑같아요. 거래량이 지금 현재 그다음에 많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가격만 지금 하락이 나왔는데 네네. 이 가격만 하락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수급들이 잠깐 사라졌다라는 거죠. 사라졌다라는 것은 다른 테마주에 지금 현재 수급들이 이동이 되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세가 다른 테마주 쪽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테마가 만약에 죽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장대 음봉이죠. 장대 음봉이죠. 네. 오늘 같이 자 신풍제약 이런 것처럼 그냥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재료가 만약 소진된다 그러면 네네. 이것도 지금 현재 뭐 사실 양반축에 끼는데 이건 뭐 팔지도 못하게 내려버립니다. 그럼 콜드체인 관련주들 다른 종목들은 어떤지 좀 볼 수 있을까요? 투비소프트만 지금 괜찮은 건지 아니면 다른 종목들도 추세가 살아있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콜드체인 같아요.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신바이오 한번 볼까요? 일신바이오요? 이제 사신 같은 건 종목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제시가 된 종목이니까. 일신바이오도 네. 한번 볼게요. 일신바이오 뭐 거래량도 보면 좋은데 추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 네, 고점 부분에 고점 부분에서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 네. 장대 음봉 또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네. 장대 음봉이 또 이렇게 나와줬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겠죠. 네. 자, 그런데 이 구간들 앞에서 거래가 됐던 이런 물량들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거치지 않고 여러 번 이렇게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시세가 끝났으면 어떻게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가격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냐. 네. 저점을 높이고 가격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결국에는 내가 쉬어가겠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 봐서 다시 올리겠다.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만약에 운 좋게 가격이 내렸습니다. 내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담아야 돼요. 담아야 돼. 자루에 담아야 돼 그냥 무조건. 아, 네. 파라오 전문가님과는 전혀 좀 다른 다른 견해를 느낌의. 가지고 계시네요. 아마 파라오 전문가님은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고점에서 공략하지 말아라.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테마가 잠깐 순환매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고점 부분에서 우리 공략하지 말고 차라리 오. 다른 테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 그러니까 나중에 공략하자. 이 말을 좀 이렇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비드 전문가님은 네. 이 콜드체인 관련주 해서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거든요. 네.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더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종목들마다 좀 의견들이 좀 갈릴 수 있겠죠. 왜냐면은 좀 먼저 더 올라간 종목들, 그러니까 좀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새롭게 좀 시작을 하면서 뒤늦게 더 강하게 튀어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하니까 저는 뭐 이슈와 테마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으로 좀 더
봐도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네. 자익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뭐 그 자리에서 계속 움직이지도 않고 그랬잖아요. 횡보하는 느낌으로. 근데 네. 이제 뭐 이 종목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리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급소 한번 제대로 찔러주신데 이제 오늘 금요일이다 이건가요? 아니 이거? 그렇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결선에서도 또 즐거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차트 진짜 찾아보기가 힘든 차트 아닌가요? 거의 힘들죠. 네. 이제 거의 힘든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왜 생각? 가격이 안 빠지고 있을까? 저- 왜 가격이 안 빠지고 있을까? 네. 저도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릴 거면 한번 시원하게 눌려주던가. 이것도 아니고 왜 계속 제자리 보고, 물론 이제 수익을 보고 있긴 하지만, 네. 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눈에 확인이 된 상태잖아요. 자, 투자주세들 결국에는 이 특별한 가격대, 특히나 이제 4,300원, 4,200원 관련해서는 내려가면 안 되는 사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뭐 이 종목 자체를 뭐 봤을 때, 자, 거의 뭐 1개월 동안 횡보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거의 시간이 임박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이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량이 들어온 이후에 움직임이 없는 상태죠. 한편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고점 평행선을 지금 유지를 하면서 그 물량을 팔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앞에서 거래됐던 물량들을 소화시키기에는 가격을 움직이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 재료 자체가 끝난 건 아니죠. 중국 한한령 관련해서도 있는 상태고 선거 관련주에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선거 관련주 한 번으로 우리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격을 이 투자주도 결국에는 물량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결국에는 뭐 매수 매도를 하면서 물량들이 이동이 될 때는요. 이 가격 수렴을 하면서 하는 경우는 굉장히 없습니다. 왜냐? 당근을 던져줘야겠죠. 결국에는 급등을 시켜주면서 사람들 투자자들이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 뭐 조만간 시간이 임박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딱히 뭐 언제부터다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나날 수 있지만 조만간입니다. 조만간에 전고점을 갱신한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큰 수익 내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익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기대하시면서 큰 수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좀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다비드 전문가님의 종목들도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지금 화면으로 좀 나갈 텐데요. 세 종목을 편입하셨어요. 네. 그 중에서 SG 충방은 다비드 전문가님의 종목이고요. 네. 두 종목은 세방이 행복펀드 전문가님, 네. 펄어비스는 주식 어부 전문가님의 종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본선에서 제시했던 이 두 종목을 또 새롭게 편입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뭐 이유라기 하기보다는 처음에 제가 그 룰을 좀 잘못 이해해가지고 네. 신규 종목들을 이제 골랐었는데 그 제시했다가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삭제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늦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그러니까 종목 편입을 거의 좀 늦게 했는데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단기적인 타이밍들을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마침에 세방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뭐 거기에 보다 보니까 그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맞아서 2차 저차 타이밍이 맞다 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딱 차트가 좀 괜찮았었던 종목들이라서 뭐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세 종목 리뷰를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SG 충방이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네. 그래서 사실 뭐 SG 충방은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편입한 이후에도 그렇고, 뭐 이제 슈팅은 한 방씩은 좀 보여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매를 같이 하셨다라고 하면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들은 뭐 충분히 좀 만들어지고, 이번에서도 뭐 한 7% 정도의 상승률은 좀 나온 것 같은데, 뭐 매도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시 조금 좀 오늘은 조정이 나온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눌러주는 구간이랑 그다음에 위쪽으로 찌를 때랑 거래량의 차이가 확연히 나죠. 그래서 오늘 뭐 음봉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크게 뭐 부담이 되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을 좀 다시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꺼내 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올라갈 구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다만 뭐 이제 속도의 차이가 아직 뭐 관심과 거래량이 원하는 만큼 이제 터지지 않아서 좀 지체될 수는 있겠으나 뭐 여전히 저는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FTA 관련된 뭐 이슈도 같이 가지고 있고 뭐 이제 뭐 정치 테마주 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세종시 이쪽에서도 좀 다방면의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좀 소형 종목이기 때문에 탄력을 받으면은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움직임이 좀 보여지면서 뭐
뭐 분할 매도라던가 익절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이제 새로운 매수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이 좀 거래량 없는 그런 음봉에서 좀 가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그래서 이어서 그 세방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세방은 보니까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목표가가 뭐 첫날에 이제 달성이 좀 되었었는데 근데 이게 뭐 매도 처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은 뭐 좀 그보다는 좀 줄어든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딱 포인트가 이 부분이었는데 차트적으로는 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이렇게 좀 붙어주면서 위쪽으로 이제 돌파하기 위한 그런 좀 액션을 좀 취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래쪽에 만들어놨었던 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위쪽으로 이제 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뭐 기술적인 흐름 안에서는 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세방이라는 종목이 뭐 다른 분께서도 이제 과거에 이제 편입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이거를 좀 봤거든요. 어떤 왜냐면 관점이요? 요즘에 아까 그 주식 형님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네. 콜드체인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돌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급등이 먼저 나간 종목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테마주들이 활발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 콜드체인 종목이 뭐가 있지 이렇게 또 찾게 되거든요. 후발주자. 그러면서 이제 네. 후발주자를 이렇게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세방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도 나왔던 뉴스 중에 2018년도에 이제 콜드체인 시장으로 진출을 한다 이런 뉴스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그걸 이제 부각을 좀 못 시킨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 뭐 거래량도 많이 없었던 종목이에요 과거에는. 그래서 방송에서 이제 좀 막 추천하기에는 약간 거래량이 좀 부담되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제가 이제 봤었던 그 당일날에 이제 거래량이 늘어났었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이제 새로 이슈가 부각이 되면은 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더 튀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그 차트상에서 보니까 그 편입 당일날 이 종목이 좀 잘 올라가줘서 네. 대략 한 18.93% 그래서 짱대 양봉을 좀 세워줬던 네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시드렸던 목표가는 뭐 훨씬 위쪽으로 달성이 됐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큰 부담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미 뭐 입절을 끝내놓으시지 않았을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과거에 이렇게 만들어놨던 전고점 부분들을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돌파하고 과거에 이런 이제 저항선에 그 엉덩이를 좀 깔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안 깨지면은 방향성은 위쪽으로 좀 유지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 가지고 계시거나 이 종목을 좀 보유하고 그다음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과거에 나왔었던 이런 한 번의 추가적인 파동들을 다음 주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펄어비스요. 펄어비스라는 종목을 볼게요. 펄어비스는 요즘에 그 게임주 중에서 과거에는 이제 지금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으로 이제 히트를 쳤었던 그런 기업인데 이번에는 이제 뭐 붉은 사막이라는 또 이제 신규 게임에 의한 모멘텀들이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중국에서 그 파노 얘기가 좀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일부 게임 업체들이 지금 중국에서 이제 따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기대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제 기간 수급들 잘 타고 올라가면서 방향성을 이제 위쪽으로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이제 좀 편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기대했던 것보다는 빠른 흐름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지금은 더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여기 지난번 전고점 대인 뭐 25만 원, 24만 6천 원 요 정도 수준을 돌파하면은 한 번 더 좀 긴 양봉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대신에 이 종목은 약간 위쪽에 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래쪽으로 23만 5천 원 여기 이탈하면은 뭐 그때는 뭐 깔끔하게 매도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또 이제 빠른 교체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 종목 역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SG 충방 매력적이다라고 했고요. 또 관련해서도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기 위한 현재 준비 단계라고 하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략을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제는요, 실전 종목에 대해서 또 자세히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잘하냐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지 않을까요? 말로 많이 하는 건 딱히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좋은 실력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식왕은 급등이 대표입니다. 이번 주식枠은 파라오입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에 결선이 첫 방송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 라인업은 지난 수익률 대회 우승자이신 급등 이 대표 전문가님과 그리고 본선 전체 1위를 하신 파라오 전문가님부터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번 주도 참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코스피는 다시금 또 2,700선을 돌파하면서 정말 역대 또다시 또 신고가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 유동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전문가님들도 시장 포인트 이야기를 할 때 유동성을 항상 빼놓지 않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식형님 역시도 이 시장을 바라볼 때 유동성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동의를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돈이 어디서 생겨나서 계속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가진 건 없어요.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제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 웃으세요? 맞는 것 같아서요. 네, 맞아요. 일단 저희들은 없어요. 네. 저희들은 없는데 어디든지 간에 자금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넘치는 돈이 있는데 퍼담을 자루가 없어서 이제 뭐 부족한 상황이죠. 이제 그만큼 시장 자체가 초호황 장세로 지금 변모를 하고 있다. 이미 변화가 이제 나온 상태죠. 변화가 나온 상태인데 이제 이게 끝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중요한 건데 지금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났습니다. 물론 개인들의 승리로 끝났고요. 그 몹쓸 외국인들과 기관들 결국에는 이제 손실을 보고 어차피 롤오버도 안 되기 때문에요. 손실을 보고 이제 아마 마감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고소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외인들과 기관들 당했죠, 한 번은. 네. 계속 당했거든요. 자, 이런 전략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일시에 증시에 충격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호황장세여도 항상 매년 그 연말이죠. 12월 달 되면은요. 시장 자체가 항상 조정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면 결국에는 이 결산 보고서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배당락이라든지 뭐 10억 대주들 뭐 물량들도 대거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데 개인들이 아무리 유동성이 넘더라도 받아주기에는 자 일시적으로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달에 조정 줬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돈이 부족해가지고 조정이 나왔습니까? 그건 아니었거든요. 결국에는 한번 마음 먹기 시작하면은 시장이 이렇게 내려가는 데는 그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환희에서 절망으로 잠깐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뭐 듣기 거부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듣기 거부가신 분들도 있는데 주식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면 항상 위험 신호가 머릿속에 지배가 돼 있어요. 왜냐? 언제라도 이상할 것 없이 조정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게 항상 머릿속에 지배적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 살펴봤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증시가 내려간 건 아니었죠. 어떤 작용을 할 때는 되게 특이하게 작용합니다. 외국인들 팔아가지고 시장에 엄청나게 막 빠지고 있다. 기관들이 사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개인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증시까지 올라왔다. 그럼 공매도는 필요가 없다. 여러 말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끼워 맞추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통적으로 항상 배당락 기준까지는 시장 자체가 약세 조정 이런 모습들이 많이 흘러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번 연도는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 달에도 실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요소는 뭐냐면 내가 하필 매수를 한 곳은 고점 부분대에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절대 시장이 조정을 주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조정 주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이게 과거에도 한 달 전에도 그랬고 2달 전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항상 매수했을 때는 단기적인 고점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다시 회귀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1개월 이상의 시간적인 부분들, 기회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내 매수가 부근 오면 적당한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매수가 부근에서 오면 빠져나오는 게 대반사예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 한 해를 살펴봤을 때 단기적으로 3월 달에 바닥을 찍고 현재까지 많이 올라왔는데 수익을 많이 봤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없어요. 네.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매수 타점을 잘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강력하게 내가 아무리 시장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 그럼 아무거나 사자. 아이고 뭐 전문가에 나오는 건 이제 이거 사자. 이렇게 그 머릿속을 지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증시가 올라가니까 언젠가는 또 올려주겠지 이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자 환희에서 절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고요. 버티더라도 이번 달까지만 좀 약간 관망의 자세로 좀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좀 소극적인 투자로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증시가 내려가고 종목들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증시가 조정이 엄청나게 되겠어. 그러면은 뭐 종목들이 뭐 하한가 가고 뭐 난리도 아니야 그냥. 박수 쳐야죠. 그럼요. 네. 이럴 때는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네. 거예요.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리밸런싱이 진행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내가 투자에 가담하는 게 아니라 좀 소극적인 투자를 하면서 한 번을 또 노린다라는 겁니다. 언제? 내년 상반기를 또 준비를 해야죠. 그쵸. 내년 상반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뭐 건설주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제조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올라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올라왔던 것은 이미 버려야 되고 우리도 네. 개인들도 포트폴리오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될 그런 달이다라고 좀 코멘트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결선 기간이 지금 그렇게 되면은 소극적으로 뭐 이번 달에는 관망 자세로 대응하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결선 기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공격적인 투자할 겁니다. 근데 앞서서는 이번 달에는 소극적으로 종목 관망하자라고 고르는 하셨잖아요. 것은 잘 골라야죠. 네. 네. 야, 우리 개인 투자는 이제 이게 뭐냐면 네. 혼자서 하시는 분들 나는 무조건적으로 뭐 수익 볼 수 있다, 뭐 그때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위험 수단을 하는 거고 저희는 그 위험적인 분들 리스크적인 리스크를?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분석을 하고 그러면 이게 리스크가 제일 낮다, 이 테마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걸 가져와서 이제 편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나 이제 뭐 자다 일어나서 가져온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의 이해도를 결국에는 제가 뭐 우리 개인 투자분들 항상 이야기하지만 주식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게 아니다. 무슨 분위기에 이끌려가지고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네.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종목 선별이 더 중요한 시장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주식형님은 이번 달에 소극적으로 관망하자라는 애티튜드를 취하셨다면 다비드 전문가님은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좀 더 열을 내고 매매를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왜냐면- 반대네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시장이 한번 조정 가능성 이런 거는 뭐 항상 올라가는 장에서는 나왔던 부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시장 안에서 매매를 안 해서 수익을 못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손해를 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시장을 보고 분위기가 좀 바뀌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 차트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이렇게 탄력이 붙는 단계에서는 시장은 상승을 하지만은 오히려 하락 종목이 좀 배 정도로 좀 2배 정도로 많은 그런 날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이제 셀트리온 형제들이 이제 지수를 좀 끌고 가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이 시장 조정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많이 밀리고 빠지면서 이제 흔들렸던 부분들이지, 사실 뭐 중소형주들의 뭐 악재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근데 사실 한번 조정이 나온 이후부터 그 이후에 3거래일 동안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중소형주들이 끌어주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중소형주들이 반응이 나오고 대형주들만의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이제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보통 연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내년 연초라고 한다면은 네. 항상 중소형주들의 랠리가 좀 많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산타 랠리라는 말도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연초에는 연초 효과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뭐 새로운 경기 부양책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중소기업을 뭐 이제 부흥 정책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방향성들을 좀 발표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주들이 좀 많이 돌고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살아나는, 그다음에 재료가 좀 많은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맞춰서 이번 뭐 12월 달에 준비해야 되는 뭐 1월에 그런 일정들도 좀 굉장히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시장이 몇 거래일 동안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코로나 테마주 쪽보다는 네. 뭐 새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뭐 제약주들이라던가 아니면 이번 주에 또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이쪽으로의 이제 새로운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뭐 내년 1월 달에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좀 큰 일정이 되는데, 제약 기업에 있어서도 연중에 가장 큰 행사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JP 모건에서 초청을 받는 그런 기업들만이 이제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자기의 신약 개발 라인이라던가 뭐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고 이제 소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슈를 터뜨릴 만한 그런 이벤트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이유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자리에서 뭐 발표를 하고 거기서 이제 뭐 해외 다른 기업들이랑 뭐 이제 협업을 맺는다라던가 뭐 이제 거기서 이제 계약을 맺는다던가 이렇게 이제 바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로 좀 볼만한 그런 굉장히 좀 큰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아랫줄에는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의 이제 순환매를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요즘에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잘 가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SK 하이닉스를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는 네. 많은 분들한테 약간 좀 소외를 당했거든요. 뭐 지금 무슨 반도체를 하냐, 뭐 한두 달 전에는.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 그때 좀 샀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종목 대장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중소형주들 쪽으로 순환이 돌면서 뒤늦게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임이 중소형주 쪽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뭐 ISC라는 종목도 그렇고 오늘의 에로티 베큐이라는 종목도 그렇고 순환매가 이제 돌기 시작하죠.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뭐 2020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뭐 실적 내역들이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다시 발표하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뭐 이제 정책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들 그다음에 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이제 그 많은 뭐 스마트 기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그 점점 4차 산업화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반도체 그 수요는 코로나도 꺾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디램 가격도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에 있어서는 딱히 이제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의 랠리들도 뒤늦게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 올 상반기까지는 저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의 대표 전문가님도 그랬고 네. 단타장의 전문가님도 그랬고 파라오 전문가님도 이렇게 결선에 올라가신 전문가님들이 대부분 주목하는 업종이 바로 제약바이오와 반도체를 꼽아주셨는데 다비드 전문가님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뭐 같은 의견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네. 그렇고 저는 뭐 원래 또 반도체를 원래 약간 좀 사랑하는 좋아하시니까요. 아, 그런 맞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찐사랑하시죠. 저는 항상 그 운영하는 그 포트 안에서는 반도체를 항상 또 이제 가지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오늘도 뭐 기분이 좋은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시장 포인트에서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좋을 게 우리가 이제 1월 달에는 항상 또 CES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맞아요. 뭐 가전제품 박람회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이 CES의 뭐 직접적인 수혜주 이런 부분들은 좀 힘이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요걸 항상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이제 CES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뭐 기조연설들을 좀 많이 합니다. 네. 그럼 이제 1년 동안 이 IT 섹터의 뭐 그 성장을 위한 방향성이라던가 목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슈들을 이제 우리가 잘 주워 담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5G가 폭발하기 전에 그 버라이즌 CEO가 나와가지고 기조연설 앞으로 이제 5G 뭐 이제 그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 목표 이런 것들이 발표하면서 엄청난 폭등이 났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전기차 뭐 수소차 네. 미래차 이쪽의 부분들도 굉장히 좀 좋은 랠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1월 달에 또 이제 CES 행사를 또 주목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멘트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방향성과 목표를 어느 쪽으로 기업들이 잡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 계시면은 좀 좋은 투자의 방향성과 가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최대 규모의 뭐 전자 IT CES를 통해서 기조연설에서 앞으로의 방향성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주목을 하실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시장의 포인트를 정리해봤다면 전문가님들의 또 강의도 들어봐야겠죠. 저희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을 잘하냐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아시지 않을까요? 말로 많이 하는 건 딱히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좋은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식왕은 급등이 됐습니다. 이번 주식왕은 파라오입니다. 네, 결선 진출하신 두 전문가님은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는지 들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식형님 수익률 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종목에 대한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익률 게임 대회를 나오면서 이런 얘기도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저는 사실 얘기요? 뭐 수익률 게임 대회 기간에 네. 종목들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계속 크게 올라가는 것보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간을 투자하면서 크게 급등 가능성이 높은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다. 그다음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이렇게 많이 가져왔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이런 부분도 설명을 좀 특강을 좀 많이 해요. 언제 하냐면 주말 사이 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예, 아껴뒀던 것은 이제 뭐 좀 몰래 다 풀어야죠. 푸시는 건가요? 아껴준 건 몰래 오늘 풀어야죠. 밤에도 있지 않으신가요? 빙고입니다. 아, 정말 예리하네요. 제가 오늘 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뭐 준비를 네. 했지만 그냥 방송이다 보니까 살짝 뭐 맛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우리는 급등하기 전에 종목들 대부분 다 매수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따라붙고 있으면 그냥 이것도 무서워서 이제 못 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뭔지 아세요? 고점 부분에서 항상 매수할 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더 갈 것 같아서. 맞아요. 더 갈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 가려고? 아니, 어디까지 간다라는 건데 나도 모르겠는데. 아. 나도 모르겠는데. 기대감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네.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런 공격적인 투자, 앞뒤 잴 거 없이 그냥 매수 버튼.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 네. 이 장점을 반대로 생각을 해서 급등하기 직전에 선점해 놓으면 정말 큰 수익을 많이 가져갈 텐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바닥 부분에서 항상 투자 주체들의 우리 물량이 어느 정도 이게 매집이 돼 있는지 변동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만 파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온라인 공개 방송 이것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심층적인 것은 이제 뭐 이게 또 TV 방송이다 보니까 말 못할 사정이 조금 있겠죠. 네, 말 못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좀 심의를 좀 이렇게 준수를 하고 싶고요. 자료 화면을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네. 제가 최근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이야기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셀바스 AI하는 이런 종목은 지금 현재 테마가 또 2개 있어요. 자, 어떤 테마가 있냐면 우리 다음 달에 있을 JP 바이오 컨퍼런스의 그 바이오 관련해서 또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자율주행이라는 또 테마까지도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 정지가 됐어요. 예, 거래 정지가 됐다가 상장 폐지까지 한번 갈렸다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자, 살아났으면 자, 이제 부담감이 많이 없는 상태겠죠. 자, 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개선 기간 동안 개선을 시켜놨고 그러면 매출적인 분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시간만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바닥 부분에서 저점을 찍고 나서 최대 거래량들이 지금 현재 꾸준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발생이 중간중간 되고 있다라는 것은 자, 가격이 안 깨지고 있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 뭐 이평선 이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추세 전환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가 하나 남았어요? 이제 재료 오픈이 되면서 폭발적인 상승세만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뭐만 남았냐? 시간만 기다려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시간이 결국에는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올 수도 있고요. 화요일 날 또는 일주일 뒤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런 내가 고점 부분에서 매수해가지고 손실 보고 있어서 기다리는 것보다 자, 우리는 이제 투자 주체들이겠죠. 자, 이런 IB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바닥 부분에서 위치가 돼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자, 결국에는 우리가 진입을 하고 나서 시간만 투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 이 자료 화면, 이 차트를 보고 계시면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죠. 야, 정말 이거 터질 때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정말 매력적이다. 정말 좋아 보인다. 그러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하는 힘을 믿는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약간 심층적인 내용이 좀 있어요. 네. 방송에서 이야기 못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늦게야 온라인 공개 방송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자, 앞으로 상반기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 테마주들, 이 셀바스 아이에도 거기에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이거 외에도 지금 투자 주체들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던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몇 군데 제가 선별을 해드려서 왜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심층적인 분석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늦지 않게 참여하셔가지고 네. 꼭 좋은 종목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이저들의 또 종목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온라인 방송에서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어서 다비드 전문가님의 또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스페셜 종목 발굴 강의입니다. 오늘의 주제 살펴보니까 1월의 일정 제약주가 움직인다라는 건데 네. 그 CES의 행사도 주목해야 되지만 또 온라인에서 뭐 제약주에 관련한 일정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좀 해석할까요? 아, 네, 맞습니다. 사실 뭐 CES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연간 종목들의 좀 전반적인 분위기, 사실 뭐 IT 섹터라던가 반도체 이런 거는 약간 꾸준한 느낌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약주들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게 제약주의 이제 빠른 변동성. 한번 튀면 잘 올라가고 그 대신에 이제 뭐 너무 과열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매했다가는 약간 좀 위험성도 좀 있는 맞아요, 네. 그런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정이 너무 가까워지고 이제 막 올라가고 튀는 것들을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이미 좀 늦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을 보고 오늘 시장에서 중소형 제약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맞춰서 종목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뭐 조금 늦이긴 하지만 적어도 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그나마 이제 적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네. 보시고 지금 뭐 어떤 종목들이 지금 나와 있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미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선택이 뭐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물론 네.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HLB 이런 기업들은 대형 기업들은 보통 이제 뭐 자동으로 이제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HLB라는 종목이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을 주면서 굉장히 좀 세게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차익 물량들을 뺄 때 같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왔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 아래쪽에 머물고 있었던 주가가 이제는 한 번의 급등 이후에 레벨업이 돼서 위쪽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1월까지의 뭐 이슈와 일정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방향성을 위쪽으로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HLB라는 종목이 주가가 이제 뭐 10만 원대가 이제 그 임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뭐 HLB 생명과학 뭐 이런 종목들도 좀 충분히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뭐 이미 나와 있는 종목들은 뭐 나이백이라던가 뭐 오스코텍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나이백도 그렇고 오스코텍도 그렇고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그 결정을 짓고 초청을 좀 받았는데 이제 막 움직임을 좀 보여줄 만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냐면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크리스탈 지노믹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은 오늘 장중에 한 8%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뭐 이제 나이백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처럼 바닥에서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볼 때는 오히려 이제 바닥에서 시작될 수 있는 이런 류의 종목들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뭐 참고적으로 이렇게 이제 초청을 발표가 이런 자리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좀 반응을 좀 보이는구나 이렇게 좀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항상 좀 단골 종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이제 먼저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또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고 있고 돌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인기가 지금 굉장히 많은 종목인데 한 가지 참고를 하셔야 될 게 다음 주 그러니까 19일 날 그 보호 예수가 좀 풀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거기에 대한 우려감들이라던가 좀 차익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것만 이제 그 조정이 그런 영향으로 조정을 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1호를 보면서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일정이랑 잘 체크하셔서 ABL 바이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정이 되지는 않았으나 뭐 이제 항상 또 단골로 이제 좀 많이 그 초청을 받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뭐 G3 BNT라던가 아니면은 엔지캠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엔지캠 생명과학도 지금 바닥권에서 돌파 액션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뭐 단골 종목이라던가 이미 이제 좀 초청을 받은 종목들을 이제 몇 개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네. 적어도 다음 주에 이런 이슈의 종목들은 뭐 담아보거나 적어도 관심 있게 많이 좀 보시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1월에 제약주가 움직이니까 일정을 확실하게 또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결선 첫 방송될 예정인데요. 두 전문가님의 각오 짧게 한마디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주식형님. 이제 예열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예열이 올려고 있고 저는 이제 다음 또 이제 수익률 게임에 똑같습니다. 저는 한 곳만 이렇게 갈 거고 네.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좀 뭐 수익률 뭐 1등 뭐 욕심 없습니다. 네. 바닥권에 위치가 돼 있으면서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선별하면서 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비드 전문가님도 간단하게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냥 뭐 맘 편하게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네. 이번에는 제가 그 튀는 종목들을 매도를 좀 안 하고 좀 버팅기다가 네네. 좀 반납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챙길 땐 챙기면서 하면은 뭐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전문가님의 각오를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라인업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라인업입니다. 급등 1대표 대 파라오 전문가. 자, 급등 대표님은 춘향이와 주식 암행어사 1대 우승자죠. 이에 파라오 전문가님 주식왕전 본선 A조의 1위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결선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점인데요. 다음 주 급등 2대표 전문가님과 파라오 전문가님의 대결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씨 벌써 이렇게 끝낼 시간이 됐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저는 더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다음 주 월요일 급등이 대표 전문가님과 파라오 전문가님의 결선 첫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누가 주식을 잘하는가? 주식 왕전. 저희는 다음 주 결선 첫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